1990년 6월 어느 날 새벽 2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낡은 연립주택,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입니다. 이 집 2층 작은 방, 거기서 한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40대 초반, 이름은 김성수, 가명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100% 실화예요.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칠었어요. 성수 씨가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5분. 누구지? 쿵쿵쿵. 소리가 더 커졌어요. 문이 떨렸습니다. 성수 씨가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물었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성수 씨는 놀랐습니다. 경찰? 왜?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3명이 들이닥쳤어요. 김성수 씨 맞죠? 네. 나와요. 지금 성수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영장 있어요? 영장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 나와. 형사 한 명이 성수 씨 팔을 잡았어요. 거칠게 끌었습니다. 옷이라도 갈아입게요. 시간 없어. 그대로 나와. 성수 씨는 반팔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 경찰차가 있었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타요. 성수 씨가 탔어요. 차 안에는 이미 2명이 더 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본 얼굴들이었어요. 서로 눈만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성수 씨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거리가 지나갔어요. 텅 빈 도로, 꺼진 가게들, 어두운 골목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방 하나에 밀어 넣어졌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미 10명 넘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성수 씨처럼 급하게 끌려온 차림이었어요. 잠옷바람, 슬리퍼, 맨발. 성수 씨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웠어요. 6월인데도 차가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왜 잡혀온 건지 몰랐으니까요. 옆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여기 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끌려왔어. 새벽 내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방이 꽉 찼습니다. 30명쯤 됐을까요? 좁은 방에 30명. 숨이 막혔어요. 누군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창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침 7시쯤 됐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명단을 불렀습니다. 김성수, 성수 씨가 손을 들었어요. 나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5시간을 바닥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비틀거렸습니다. 형사를 따라 다른 방으로 갔어요. 조사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 성수 씨가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폈어요. 김성수 씨, 51년생. 맞죠? 네. 전과 있죠? 성수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한 번 있어요. 뭐로? 폭력. 성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74년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6년 전이네. 벌금형 받았죠? 네. 형사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짓 하고 다녀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수 씨가 물었어요. 깡패질. 안 하는데요. 형사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동네에서 술집 관리한다며? 관리가 아니라 청소 같은 거 도와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요. 형사가 책상을 탁 쳤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똑바로 말해. 누구 밑에서 일해? 돈 얼마 받아? 얼마나 뜯어? 성수 씨는 억울했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진짜로.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어요. 성수 씨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알아.
당신네들 하는 짓 이번에 싹 쓸어버릴 거야. 알겠어? 성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때리기, 욕하기, 협박하기. 성수 씨는 계속 부인했어요. 안 했다고, 모른다고. 형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그 방으로 보내졌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도 거기서 잤어요. 바닥에 누웠습니다. 담요 하나 없었어요. 6월이지만 밤은 추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하얗게 빛났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끌 수 없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조용히, 소리 안 나게. 하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성수 씨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집이 생각났어요. 아내, 아이들, 좁지만 따뜻한 방.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성수 씨는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날이 시작이라는 걸. 그날 이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던 해 1990년 성수 씨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바닥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날 이후 성수 씨는 평생 전과자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1951년생,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품팔이를 했어요.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게 일상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는 못 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형들도 못 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성수 씨는 13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농사를 도왔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밥 한 끼 얻어먹었습니다. 18살 때 군대에 갔어요. 육군이었습니다. 3년을 복무했어요. 제대하고 나니 21살이었습니다. 1972년. 시골에는 일이 없었어요. 형들도 이미 서울로 갔습니다. 성수 씨도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자. 기차를 탔습니다. 짐은 보따리 하나였어요.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차가 많았어요. 건물이 높았습니다. 겁이 났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형 집에 얹혀 살았어요. 영등포 작은 단칸방. 형 부부와 조카, 거기에 성수 씨까지 5명이 살았습니다. 좁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공사장 막노동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었어요. 1974년. 성수 씨는 23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셨어요. 동네 선배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몇 병 마셨습니다. 취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싸웠습니다. 주먹이 오갔어요. 성수 씨가 상대를 때렸습니다. 한 대, 2대, 상대가 넘어졌어요. 코피가 났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둘 다 잡혀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상대는 고소했습니다. 성수 씨는 폭력죄로 벌금 5만 원을 냈어요. 5만 원. 당시 성수 씨 한 달치 일당이었습니다. 형한테 빌렸어요. 미안했습니다. 형이 말했어요. 다신 그러지 마. 성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그럴게요. 그게 성수 씨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전과였어요. 1974년 단순폭력, 벌금형. 하지만 그 전과 하나가 성수 씨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16년 후,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전과 하나가 성수 씨를 경찰서 바닥에 앉혀놓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과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1975년, 성수 씨는 여자를 만났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었습니다. 이름은 영희. 착했어요. 성수 씨를 좋아했습니다. 1년 연애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었어요. 친척들만 모여서 밥 먹었습니다.
그게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집은 영등포 쪽방이었습니다. 3평? 부엌도 없었어요. 복도에서 밥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둘이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1976년 아들이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성수 씨는 기뻤어요. 밤새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내 아들. 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1978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둘을 키우는 게 성수 씨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공사장 일, 운전 일, 술집 청소,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1980년대 집을 옮겼습니다. 구로구 연립주택 2층, 작은 투룸이었어요. 부엌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안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고 성수 씨도 기뻤어요. 그 무렵 성수 씨는 술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사실은 청소였어요. 술 나르기, 손님 차 빼주기, 취객 정리, 그런 일들. 월급은 공사장보다 나았어요. 밤일이라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어요. 아들은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딸도 유치원에 다녔어요. 성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은 있었어요. 집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1989년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성수 씨는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평범하게, 죄 짓지 않고, 법 어기지 않고, 그렇게 늙어가면 된다고. 그런데 1990년이 왔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직폭력배 소탕, 유흥업소 단속, 강력 범죄 척결. 성수 씨는 TV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 나는 깡패가 아니니까.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 연행, 조사, 구타. 성수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범죄와의 전쟁은 깡패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16년 전 정과 하나 있는 사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걸. 성수 씨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어요. 그날부터 1990년 5월 범죄와의 전쟁이 공식 선포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겠다. TV 뉴스마다 나왔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국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깨끗해지겠구나.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경찰은 실적을 내야 했습니다. 검거 인원, 숫자, 통계, 위에서 요구했어요. 많이 잡아라. 빨리 잡아라. 경찰들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실적을 못 내면 문책당했어요. 문제는 진짜 조직폭력배들은 쉽게 안 잡힌다는 거였어요. 큰손들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잠적했어요. 경찰이 아무리 쫓아도 안 잡혔습니다. 그럼 누굴 잡았을까요? 잡히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동네 술집 종업원, 노점상, 일용직 노동자, 과거에 정과 있는 사람들, 유흥업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표가 됐습니다. 성수 씨가 잡힌 날, 그날 밤 같은 동네에서 50명이 넘게 연행됐어요. 대부분 성수 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집 일하는 사람, 식당 종업원, 대리운전 기사, 공사장 인부, 전과 하나씩은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어요. 자백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폭력, 협박, 회유. 성수 씨는 3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누구 밑에서 일해? 돈 얼마 받아?
누구를 때렸어? 누구를 협박했어? 성수 씨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안 했어요. 모릅니다. 저는 그냥 청소만 했어요. 둘째 날 밤, 형사가 달라졌어요.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건넸어요. 비워. 성수 씨는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담배였어요. 형사가 불을 붙여줬습니다. 말했어요. 야, 성수야. 우리도 일이야. 이해해. 우리도 실적 내야 해. 위에서 압박이 오는데 어떡해. 너도 협조해야지. 그래야 빨리 나가. 안 그러면 여기서 썩어. 성수 씨는 담배를 피우며 들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렇게 하자. 내가 조금만 인정해. 깡패 일 했다고. 그럼 바로 보내줄게. 성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인정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답답하다. 안 했어도 했다고 해. 그게 빨라. 안 그러면 너 여기서 못 나가. 아내 걱정 안 돼. 애들 걱정 안 돼. 성수 씨는 흔들렸어요. 아내, 아이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3일째 연락도 못했어요. 전화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 형사가 또 말했어요. 그냥 서명만 해. 조서에. 그럼 내일 보내줄게. 하지만 성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안 한 걸 했다고 할 순 없어요. 형사 얼굴이 굳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계속 여기 있어. 나가. 성수 씨는 다시 그 방으로 끌려갔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셋째 날, 조사가 거칠어졌어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성수 씨를 세웠어요. 벽에 손을 짚게 했습니다. 뒤에서 발로 찼어요. 다리를, 허리를, 등을. 아팠습니다. 쓰러졌어요. 일으켰습니다. 다시 세웠어요. 또 찼습니다. 빨리 말해. 누구 밑에서 일했어. 안 하면 계속 맞아. 성수 씨는 울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형사가 비웃었습니다. 믿어? 전과자가 뭘 믿어달래. 또 발로 찼어요. 성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코피가 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수 씨는 지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루에 주먹밥 하나, 물 한 컵. 그게 전부였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귀신 같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검사가 왔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성수 씨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술집 청소만 했어요. 믿어주세요. 검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말했어요. 전과 있네요. 폭력. 그건 16년 전이에요. 젊을 때 실수했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문제 안 일으켰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현재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죠? 청소요. 관리 아니고요. 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같은 거예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조직폭력 가담.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과거 전과, 현재 유흥업소 근무, 동종업계 종사자들 증언.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영장이 나왔어요. 성수 씨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버스에 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차들이 달렸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이었어요. 성수 씨는 그 세상에서 분리됐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했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컸어요. 울렸습니다. 성수 씨는 그제야 실감했어요. 나는 지금 갇혔구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독방이 아니었어요. 8인실이었습니다. 이미 7명이 있었어요. 성수 씨가 8번째였습니다.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구석자리, 좁았습니다. 누우면 벽에 머리가 닿았어요. 발은 옆 사람 발에 닿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옆 사람이 코를 골았습니다. 시끄러웠어요. 다른 사람은 이를 갈았습니다. 소름 끼쳤어요.
성수 씨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금이 가 있었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집이 생각났어요. 좁지만 따뜻한 집,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아이들 웃는 소리, 그리웠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변호사는 말했어요. 6개월은 있어야 할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 결국 무혐의 나올 거지만 시간이 걸려요. 6개월. 반년. 성수 씨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뎌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같은 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했어요. 정과 있고, 유흥업소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갑자기 잡혀왔습니다. 진짜 조폭은 거의 없었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적용이야. 숫자 채우기용. 맞았어요. 성수 씨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잡기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저항 못하는 사람들, 변호사 고용 못하는 사람들, 그냥 순순히 끌려올 사람들. 그래서 잡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가족 면회가 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수 씨도 울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말했어요. 언제 나와요? 변호사가 6개월 걸릴 거래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요? 성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나쁜 일 했어요? 성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안 했어. 아들이 울었어요. 그럼 왜 여기 있어요? 성수 씨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14살 아이한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성수 씨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누웠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가 떨렸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91년 1월 검찰에서 결정이 났어요. 무혐의, 증거 불충분, 석방. 성수 씨는 풀려났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자유였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반년. 성수 씨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이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변했습니다. 성수 씨를 보는 시선도 변했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포옹하지 않았어요. 그저 봤습니다. 성수 씨를 무표정했어요.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어색해했어요. 반년 만에 본 아버지. 낯설었습니다. 성수 씨는 알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걸. 구치소에서 나왔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라는 걸. 1991년 2월 성수 씨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구치소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아내가 공장 일로 근근히 버텼지만 빚이 생겼습니다. 예전 일터로 갔어요. 유흥업소 사장을 만났습니다.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수야 미안해. 지금은 안 돼. 왜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단속이 심해서 정가자 고용하면 우리도 찍혀. 이해해. 성수 씨는 억울했어요. 전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죄 없어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 왔잖아. 그게 문제야. 미안해. 다른 술집들도 다 똑같았어요. 사정은 이해하는데 지금은 어렵다. 나중에 연락할게. 다들 거절했습니다. 성수 씨는 일주일 동안 10곳이 넘게 찾아다녔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안 된다.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곳. 인부 반장을 만났어요. 형님, 저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반장이 물었습니다. 야, 성수야, 어디 갔다 왔어? 한동안 안 보이더니. 성수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성수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골에 일이 있어서요.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와. 성수 씨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 날 공사장으로 갔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날랐어요.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일을 하니까, 돈을 버니까.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반장이 불렀어요. 성수야, 잠깐 이리 와봐. 갔습니다. 반장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야,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성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장이 말했습니다. 너 구치소 갔다 왔다며? 누가 봤대? 성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형님.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알면 나도 욕먹어. 미안하다. 오늘까지만 이래. 성수 씨는 애원했어요. 형님, 저 정말 죄 없어요. 무혐의로 나왔어요.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소문나면 안 좋아. 쫓겨났습니다. 3일 일하고 일당을 받았어요. 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또 잘렸어. 아내가 물었어요. 왜요? 성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구치소 갔다 온 거 들켰어.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화가 난 거였어요. 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실망했다는 걸.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어디를 가도 전과 조회를 했습니다. 74년 폭력 1건, 90년 조직폭력 혐의 구속무혐의 처분, 무혐의로 나왔어도 기록은 남았어요. 구속됐다는 사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식당 주인이 말했어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 무혐의예요. 주인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손님들이 알면 안 좋아해요. 이해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해요? 억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3월 어느 날 성수 씨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을 샀어요. 계산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구치소 갔다 왔대. 조폭이래. 성수 씨는 뒤돌아봤어요. 동네 아줌마 2명이었습니다. 쳐다봤습니다. 아줌마들이 눈을 피했어요. 성수 씨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조폭 아니에요. 무혐의로 나왔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왔어요. 왜 우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애들이 아빠가 조폭이래요. 감옥 갔다 왔대요. 아내가 성수 씨를 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거리를 뒀어요.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성수 씨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동네 소문도 나고, 아이들도 놀림받고, 아내의 눈빛도 차가워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성수 씨는 놀랐어요. 이사. 어디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나요. 여기서만 벗어나면 돼요. 애들 때문이라도. 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걸. 이 동네에서, 성수 씨에게서 이사 갈 돈이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 벌이가 없었으니까요. 빚만 늘었습니다. 성수 씨는 대답했어요. 돈 모으면 가자. 조금만 기다려.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성수 씨는 결국 일자리를 하나 구했어요. 새벽 청소였습니다. 지하철역 청소. 새벽 4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는 일. 시급이 쌌어요. 하지만 전과 조회를 안 했습니다. 성수 씨는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계단, 화장실, 승강장, 쓰레기를 주웠어요. 걸레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7시에 끝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성수 씨는 그들을 봤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다녀와.
아이들은 대답도 안 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수 씨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씻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낮에 잤습니다. 밤에 다시 일어났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역시 혼자. 아내와 아이들은 늦게 들어왔어요. 아내는 공장 야근, 아이들은 학원. 모두 성수 씨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5월 어느 날 성수 씨는 친구를 만났어요. 옛날 군대 동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몇 병?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 요새 어떻게 지내? 성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 친구가 말했어요. 소문 들었어. 구치소 갔다 왔다며? 성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무혐의로 나왔어. 친구가 혀를 찼어요. 에휴, 요즘 세상 힘들지. 범죄와의 전쟁이라더니 죄 없는 사람만 잡혀가더라. 성수 씨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맞아. 진짜 조폭들은 안 잡히고 우리 같은 놈들만 걸렸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 지하철 청소해. 친구가 놀랐어요. 너가? 성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일 못 구해. 친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에휴, 그래도 일은 있으니 다행이다. 힘내. 성수 씨는 또 웃었어요. 응. 고마워. 하지만 힘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취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표정이었어요. 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걸.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떨어져 살까요? 성수 씨는 술이 확 깼습니다. 뭐, 아내가 반복했어요. 잠시만 떨어져 살아요.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갈게요. 성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내가 울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동네 소문이 얼마나 심한지. 성수 씨는 변명했어요. 나도 노력하고 있어. 일 구했잖아.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철 청소로는 안 돼요. 우리 생활비도 안 돼요. 성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다른 일 안 받아줘.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이 조심했어야죠. 성수 씨도 소리쳤습니다. 나는 잘못 안 했어. 무혐의로 나왔다고.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부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들어가 있어.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용히. 여보, 우리 한 달만 떨어져 있어요. 생각 좀 하고, 그리고 결정해요. 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한 달 떨어지면 2달이 되고, 결국 끝이라는 걸.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마음을 돌릴 자신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 짐도 쌌어요. 친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성수 씨는 말리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봤습니다. 떠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빠. 성수 씨는 대답했어요. 응.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성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들이 울었어요. 딸도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재촉했어요. 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성수 씨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성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범죄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성수 씨의 전쟁은 계속됐어요. 죄는 끝났지만 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7월, 성수 씨는 혼자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어요. 한 달만 떨어져 있자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2달이 됐지만 돌아올 기미가 없었어요. 전화도 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짧게. 여보, 나 괜찮아. 애들은 잘 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당신은요? 나도 잘 있어. 언제 돌아올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을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성수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느낌으로 알았어요. 아내 목소리에서, 차가운 목소리에서 집은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청소를 안 했어요. 빨래도 안 했습니다. 설거지도 쌓였어요. 귀찮았습니다. 혼자인데 뭐하러 치우나? 어차피 또 더러워지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귀찮았으니까요. 혼자 밥하는 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끓여 먹었어요. 매일 아침도 라면, 저녁도 라면.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야위었어요. 8월 어느 날 친정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네, 장모님. 우리 영희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요. 성수 씨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이 안정을 찾았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게 무슨... 성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모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도 알잖아요. 지금 상황, 애들한테 좋지 않아요. 당분간은 떨어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 아니에요. 영희랑 통화 좀 시켜주세요.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성수 씨가 물었습니다. 진짜 안 돌아올 거야? 아내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조금이 얼마나 길지. 9월이 됐습니다. 학교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근처 학교. 전학을 갔어요. 성수 씨는 전화로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학교 어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만나요? 성수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만나. 곧 만날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성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빨리. 곧.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성수 씨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끊긴 전화를 10월 어느 날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아이들 없이. 성수 씨는 반가웠어요. 들어와. 밥 먹고 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성수 씨는 예상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다시 합쳐질 수 없다는 거. 성수 씨는 부인했어요. 아니야. 나 달라질게. 더 열심히 일할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 멀어졌어요. 우리. 성수 씨는 울먹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아내가 울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힘들어요. 성수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성수 씨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성수 씨는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나는 안 해. 아내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가지 마. 성수 씨가 붙잡았습니다. 아내 손을. 아내가 손을 뿌리쳤어요. 놔주세요. 가야 해요. 성수 씨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를 낳아준 사람. 사랑한 사람. 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떠났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성수 씨는 따라갔습니다. 계단까지 영희야! 소리쳤어요.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성수 씨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보았어요. 아내가 밖으로 나가는 걸, 사라지는 걸.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성수 씨는 봤어요. 한참 동안 글자들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성수 씨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하지만 한 달 후 서명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매주 전화했습니다. 서명해 달라고, 이러지 말자고, 아이들한테도 안 좋다고. 성수 씨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이름을 썼습니다. 김성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아내한테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조정 기일 1991년 12월 3일. 법원에 갔습니다. 아내도 와 있었어요. 서로 봤습니다. 인사하지 않았어요.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합의하셨죠? 네. 둘 다 대답했습니다.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는 걸로. 네. 양육비는 한 달에 20만 원. 성수 씨가 놀랐습니다. 20만 원요? 너무 적은데.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신청인 수입을 고려한 겁니다. 성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혼 확정. 성수 씨와 아내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어요. 17년 결혼 생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아내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성수 씨는 뒤에서 봤어요. 멀어지는 뒷모습을. 영희야.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사라졌어요. 영원히. 성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12월 추운 바람이 불었어요.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집. 이제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범죄와의 전쟁 성과 발표. 조직폭력배 검거 3만 명. 치안 확보. 질서 회복. 성수 씨는 비웃었습니다. 질서 회복. 그래. 질서는 회복됐어요. 하지만 성수 씨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잃었어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성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알았어요. 자신은 희생양이었다는 걸. 숫자를 채우기 위한, 실적을 내기 위한. 성수 씨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미숙. 59년생. 성수 씨보다 8살 어렸어요. 시골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사이는 좋았어요. 오빠 하나만 믿고 자랐습니다. 미숙이는 예뻤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했어요.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집안일을 도왔어요. 농사일을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1979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취직 광고를 보고 갔어요. 의류공장 여공. 월급 5만 원. 숙식 제공.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기차를 탔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광고에 나온 주소로 갔어요. 하지만 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유흥업소였어요. 룸살롱. 미숙이는 놀랐습니다.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잡혔습니다. 빚을 졌다고 했어요. 교통비, 숙박비, 300만 원. 갚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미숙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술을 팔았습니다. 손님 접대를 했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성수 씨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서울에 있는 줄. 연락이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1985년 어느 날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미숙이야. 성수 씨는 놀랐습니다. 미수가?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서울이요. 오빠 근처 만날 수 있어요? 성수 씨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만났어요.
동대문 어느 다방. 미숙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옷이 화려했습니다. 성수 씨는 알았어요. 동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하니? 그런 질문은 안 했어요. 동생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가워했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성수 씨도 웃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생은 잘 지내지 못했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보였어요. 성수 씨는 물었습니다. 얼굴 왜 그래? 미숙이가 손으로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딪혔어요. 성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후로 가끔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쯤 밥을 먹었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골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옛날 이야기. 1990년 5월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됐어요. 미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수가, 요즘 조심해. 단속 심하대. 미숙이가 대답했어요. 알아요, 오빠. 조심할게요. 6월 성수 씨가 잡혀갔습니다. 구치소에 갇혔어요. 미숙이한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1991년 1월 성수 씨가 풀려났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전화번호가 바뀐 건가? 며칠 후 다시 전화했어요. 역시 안 됐습니다. 걱정됐어요. 미숙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남 어느 룸살롱.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성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 손님 아니고요. 여기 박미숙이라고 일하는 사람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는데요. 예전에는 있었을 거예요. 직원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나왔어요. 성수 씨가 물었습니다. 박미숙이요. 59년생. 여기서 일했어요. 주인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있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갑자기 안 나왔어요. 연락도 없고. 성수 씨는 불안했어요. 갑자기 안 나왔다고? 무슨 일 있었나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때 단속이 심했잖아요. 아마 그때 잡혀갔을 수도. 성수 씨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강남경찰서 민원실로 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작년 6월쯤 유흥업소 단속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요? 성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제 동생을 찾아서요. 그때 잡혀갔을 것 같아서. 직원이 컴퓨터를 찾아봤어요. 박미숙, 59년생. 없는데요. 여기 기록에. 성수 씨는 놀랐습니다. 없다고요? 분명히 잡혀갔을 텐데.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기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른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성수 씨는 다른 경찰서들도 다 찾아갔습니다. 서초서, 송파서, 관악서 다 똑같았어요. 기록 없음. 박미숙이라는 사람. 검거 기록 없음. 성수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동생은 어디 간 거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이 아는 사람들, 같이 일하던 여자들, 다들 몰랐어요. 갑자기 사라졌대요. 어느 날 출근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많이 잡혀갔어요. 단속 때, 그 중에 안 돌아온 애들도 있어요. 안 돌아왔다고요? 어디로 간 건데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어떤 애들은 시골로 강제로 보내졌다는 말도 있고, 어떤 애들은 다른 데로 팔려갔다는 말도 있고,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성수 씨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 동생이 사라졌어요. 찾아주세요. 경찰이 물었어요. 언제부터요? 작년 6월부터요. 경찰이 혀를 찼습니다. 벌써 7개월이 넘었네요. 왜 이제 신고하세요? 저도 구치소에 있었어요. 몰랐어요. 경찰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특징, 마지막 목격 장소 다 적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찾아보긴 할 건데요.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여자들 많거든요. 그런 여자들이요?
성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경찰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유흥업소 여자들이요. 사라지는 거 흔한 일이에요. 가출, 도망, 다른 데로 이동, 찾기 힘들어요. 성수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찾아야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연락처 남겨두세요. 성수 씨는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 동생은요? 담당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성수 씨는 애원했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 경찰이 서류를 닫았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록도 없고, 단서도 없고, 성수 씨는 혼자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곳곳, 유흥업소들, 미숙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본 적 없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수 씨는 지쳤어요. 동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건지,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옛날 동료를 만났습니다. 같이 술집에서 일했던 형. 그 형이 말했어요. 성수야, 내 동생 찾지 마. 성수 씨는 놀랐습니다. 왜요, 형? 형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많이 사라졌어. 여자들, 단속대, 어떤 애들은 정말로 시골로 보내줬어. 강제로. 갱생시킨다고. 어떤 애들은 다른 나라로 팔려갔어. 일본, 동남아. 돈 되니까. 성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요. 그게 가능해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 그때는 다 가능했어. 범죄와의 전쟁이잖아. 뭐든지 할 수 있었어. 법도 없었어. 영장도 없었어. 그냥 잡아가면 끝이었어. 성수 씨는 울었습니다. 그럼 제 동생은? 형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안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 이미 1년이 넘었어. 못 찾아. 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형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024년 지금까지 미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3년이 지났어요. 성수 씨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혹시나 하고 전화가 올까? 문을 두드릴까?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미숙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살아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성수 씨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알았어요.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자만 잡아간 게 아니라는 걸. 죄 없는 사람들도 사라졌다는 걸. 누가 책임질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없어요. 박미숙이라는 사람, 사라진 여자, 돌아오지 않은 동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1990년 동네 골목마다 깡패들이 있었어요. 작은 조직들, 구역을 나눠 가졌습니다. 술집에서 보호비 받았어요. 가게에서 돈 뜯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괴롭혔어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골목을 샅샅이 뒤졌어요. 깡패들 잡았습니다. 작은 조직 두목들 구속했어요.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술집 주인들 좋아했어요. 드디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1년쯤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작은 깡패들은 사라졌어요. 대신 큰 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명함 가진 사람들, 회사 차리고, 사무실 열고, 합법인 척 했어요. 성수 씨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불렸어요. 예전에는 조직 중간 보스였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때 잡혀갈 뻔했어요. 하지만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돈이 많았으니까요. 단속 기간 동안 김 사장은 숨었습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몇 달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1991년 초 돌아왔어요. 서울로. 하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직을 없앴어요. 대신 회사를 차렸습니다. 유흥업체, 합법적으로 술집을 운영했어요. 보호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집 자체를 소유했어요. 10군데, 20군데, 돈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사업도 시작했어요.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샀어요.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습니다. 떼돈을 벌었어요. 사채도 했습니다. 불법이지만 교묘하게 대부업으로 등록했어요. 합법인 척. 이자는 엄청났습니다. 월 10%, 20%. 성수 씨는 1992년 어느 날 김 사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강남 어느 빌딩 앞. 김 사장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수 씨를 봤어요. 성수 아니야? 오랜만이네. 성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김 사장이 웃었어요. 야, 형님은 무슨. 이제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사업가야 나. 성수 씨는 김 사장을 봤습니다. 깜깜하게 변해 있었어요. 예전 조폭티가 안 났습니다. 요즘 뭐해? 성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청소 일요. 김 사장이 혀를 찼어요. 에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와. 일 시켜줄게. 성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김 사장이 명함을 줬어요. 그래도 가지고 있어. 힘들면 연락해. 명함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오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오호. 주소는 강남.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럴싸했어요. 성수 씨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김 사장이 뭘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김 사장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조직 간부들, 범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다들 변신했어요. 사업가로, 회사 대표로, 합법적으로, 거리의 주먹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돈이 주먹이 됐어요. 사채, 부동산, 유흥업,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더 많이, 더 교묘하게. 경찰도 잡을 수 없었어요. 합법이니까요. 표면상은. 성수 씨는 어느 날 신문을 봤습니다. 1995년 기사. 전직 조폭 출신 사업가들 성업 중. 기사를 읽었어요. 범죄와의 전쟁 이후 조직이 해체됐다. 하지만 간부급 인사들은 사업으로 전환했다. 유흥업, 부동산, 대부업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성수 씨는 비웃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누굴 위한 전쟁이었나? 작은 깡패들 잡았어요. 골목 건달들 없앴습니다. 하지만 큰 손들은 놔뒀어요. 오히려 키웠습니다. 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성수 씨 같은 사람들은 희생됐습니다. 죄도 없이 그저 정과 하나 있다고,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잡혀갔어요. 인생 망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죄자들은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 김 사장은 더 커졌습니다. 빌딩 여러 채 소유했어요. 고급 외제차 몰고 다녔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정치인들과 골프 쳤어요. 사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수 씨는 가끔 TV에서 김 사장을 봤어요. 인터뷰하는 모습.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됐습니다. 자수성가, 노력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뭘 했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성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은 사라졌는데 돈은 더 잔인해졌어.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깡패들이 직접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보였어요. 누가 나쁜 사람인지. 하지만 지금은 안 보여요. 정장 입고, 웃으며, 합법적으로. 사람들 망쳐요. 범죄와의 전쟁은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목 깡패들 없앴어요. 하지만 진짜 범죄는 더 커졌습니다. 더 교묘해졌어요. 더 합법적으로, 더 잔인하게. 성수 씨는 그걸 봤습니다. 평생을. 2000년. 성수 씨는 49세가 됐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잡혀간 지 많은 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수 씨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용직이었습니다. 지하철 청소, 건물 청소, 경비, 그런 일들만 했어요. 정가 때문에 다른 일은 못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어요. 8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였습니다.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영등포 쪽방촌, 3평 남짓 한 방. 부엌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화장실은 공동. 여름엔 더웠습니다.
겨울엔 추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양육비를 못 냈어요. 한 달에 20만 원. 그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몇 번 밀렸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내는 화를 냈어요. 애들 학비는 어떡해요? 결국 양육비 지급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성수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왜 양육비를 안 내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직업이 뭡니까? 청소 일용직이요. 월급은? 100만 원 안 돼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 아닙니까? 내셔야죠. 성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못 냈습니다. 계속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엄마한테서 2005년 아들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성수 씨는 몰랐어요. 아들이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우연히 알았습니다. 옛날 아는 사람한테서. 야, 성수야. 네, 아들 대학 갔다며? 성수 씨는 놀랐어요. 진짜. 어느 대학? 지방 대학이래? 성수 씨는 기뻤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아들 대학 간 것도 모르는 아버지. 축하도 못하는 아버지. 돈 한 푼 못 보태주는 아버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딸도 자랐어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예쁘게 컸다고 들었어요. 성격도 좋대요. 하지만 성수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딸도 만나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2010년 성수 씨는 59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디스크였어요. 청소 일하면서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수술해야 한대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관절염. 계단 오르기 힘들었어요. 쪼그려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진통제. 하지만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59세. 늙었어요. 젊은 사람 뽑겠대요. 더 싸게. 더 빨리 일하니까. 성수 씨는 밀려났습니다. 일자리 시장에서 실업급여도 못 받았어요. 일용직이었으니까요. 고용보험 안 들었습니다. 저축도 없었어요. 평생 모은 게 없었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썼으니까요. 2012년 성수 씨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못 구했어요. 폐지라도 주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새벽에 나갔어요. 어두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골판지를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무거웠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멈추면 굶으니까요. 하루 벌이는 많아야 10,000원이었습니다. 폐지값이 쌌어요. 한 달이면 30만 원. 월세 20만 원 내고 남은 돈 10만 원. 그걸로 밥 먹고 교통비 쓰고 모자랐습니다. 밥을 줄였어요. 하루 한 끼, 저녁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1,000원짜리. 그게 저녁이었어요.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60kg에서 50kg로 뼈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성수 씨를 봤습니다. 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 더럽고 냄새나는 피했어요. 거리를 뒀습니다. 성수 씨는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2015년 성수 씨는 64세가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됐어요. 나라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폐지 주어서 30만 원, 합쳐서 80만 원. 그걸로 살았습니다. 월세방에서 여전히 살았어요. 3평방, 25년째 그런 방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수 씨 인생은 1990년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빠진 이, 허연 머리, 구부정한 등. 이게 나인가? 65세, 노인이 됐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죽거나 연락 끊었거나. 성수 씨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혼자.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하지만 성수 씨는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더 피했어요. 노인은 위험하다고. 2024년 지금 성수 씨는 73세입니다. 여전히 폐지를 줍니다. 여전히 쪽방에서 삽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34년이 지났어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잡혀간 지, 인생이 멈춘 지, 성수 씨는 결국 무엇이 됐을까요? 폐지 줍는 노인, 쪽방에 사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정가자, 그게 성수 씨의 정체성입니다. 73년 인생의 결론이에요. 범죄와의 전쟁이 끝난 뒤 성수 씨는 쓰레기처럼 남았습니다. 버려졌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잡혀갔다는 걸, 죄가 없었다는 걸, 인생이 망가졌다는 걸. 2024년 어느 가을 저녁, 성수 씨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불편했으니까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깨끗했어요. 1990년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밤거리가 시끄러웠어요. 술 취한 사람들, 싸우는 소리, 깡패들. 지금은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질서가 잡혔습니다. 범죄 통계도 줄었다고 합니다. TV 뉴스에서 봤어요. 조직폭력 사건 감소, 거리 범죄 감소, 치안 개선, 성공한 정책이래요. 범죄와의 전쟁.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언급됩니다. 좋은 예시로. 하지만 성수 씨는 알았습니다. 통계 뒤에 뭐가 있는지, 숫자 뒤에 누가 희생됐는지, 질서 뒤에 무엇이 부서졌는지. 성수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 사람들 많았어요. 90년 범죄와의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인생 망가진 사람들, 가족 잃은 사람들, 일자리 잃은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끄러웠으니까요. 정가자로 찍혔으니까. 사회에서 낙인 찍혔으니까요. 조용히 살았습니다. 숨죽이며. 성수 씨도 그랬어요. 34년 동안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억울하다고, 잘못 잡혀갔다고, 인생 망쳤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범죄도 줄었어요. 하지만 사람들도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말하지 않게 됐어요. 의심받을까봐, 찍힐까봐.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성수 씨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골판지를 찾았어요.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다음 쓰레기통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질서는 회복됐을까? 정말? 거리가 조용한 게 질서일까? 사람들이 입 다문 게 평화일까? 성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알았어요. 성수 씨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헤맨다는 걸. 폐지를 줍고 하루하루 버티며 조용히 아무 말 없이. 2024년 11월 성수 씨는 73세입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혼자.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성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 건물들, 차들, 사람들, 다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수 씨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저 34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 6월, 그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 연행, 구속. 그날부터 성수 씨 인생은 멈췄어요. 아니, 무너졌습니다. 성수 씨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16년 전 단순 폭력 전과 하나. 그것뿐이었어요. 현재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술집 청소만 했어요. 그런데 잡혀갔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6개월 구치소, 무혐의 석방. 하지만 인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자리 잃었습니다. 가족 잃었어요. 명예 잃었습니다. 동생도 잃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34년 동안 성수 씨는 바닥을 살았습니다. 일용직, 청소, 경비, 폐지, 쪽방, 월세, 고독, 가난. 그게 성수 씨 인생이었어요.
범죄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질서는 회복됐대요. 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범죄 통계는 줄었어요. 성공한 정책이래요. 하지만 성수 씨는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질서였을까요? 무엇을 희생시킨 성공이었을까요? 성수 씨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 인생 망가진 사람, 조용히 사라진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4년 동안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국가도, 경찰도, 누구도. 성수 씨는 그저 살아남았습니다. 버텼어요. 오늘까지 질서는 회복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수 씨처럼, 그리고 성수 씨 같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성수 씨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대를 살았을 뿐입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시대를, 그리고 그 죄로 평생을 벌받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두워졌습니다. 성수 씨는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도 폐지를 주어야 합니다. 모레도 계속 살아있는 한. 그날 이후 성수 씨는 한 번도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게 성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산 한 남자의 이야기.